7월 13일 귀가 갑자기 가려워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가락으로 살짝 긁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겼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귀가 가려운 그 순간 하늘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긁어서 지워버립니다. 여기서 대부분 잘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귀 가려움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완전히 반대의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이 둘을 같다고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신호를 거꾸로 읽어온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분명히 좋은 인연이 다가왔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 방향을 몰라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귀인은 평생에 단 몇 번만 옵니다. 어떤 분들은 단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 귀인이 당신 곁을 지나갈 때 반드시 신체에 먼저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모르면 귀인은 당신 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기까지 최소 21일이 걸립니다. 21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그 21일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의 중에 갑자기 귀가 가려워 손으로 긁은 적 있으십니까? 전화가 오기 직전에 귀가 갑자기 뜨거워진 적 있으십니까?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이 온 날 아침부터 한쪽 귀가 이상하게 신경 쓰이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먼저 알고 몸에 먼저 보낸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읽는 사람과 긁고 넘기는 사람, 그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총 8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귀 가려움에 올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귀인이 다가올 때 그 기운을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한 가지부터 짚어드려야 합니다. 왜 하필 귀인지, 몸의 어느 부위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지, 이것을 모르면 방향을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스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소식은 말보다 몸에 먼저 닿는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전화가 오기 전 이유도 없이 손이 떨렸던 적 있으십니까? 나쁜 일이 생기기 전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던 적 있으십니까?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몸은 의식보다 먼저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 감지 기관 중 가장 예민한 곳이 바로 귀입니다. 풍수에서 귀는 단순한 청각기관이 아닙니다. 귀는 하늘과 땅 사이 딱 그 중간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눈처럼 앞만 보지 않습니다. 코처럼 한 방향만 맞지도 않습니다. 귀는 사방을 듣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향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귀가 갑자기 반응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방에서 기운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기운이 좋은 방향인지 조심해야 할 방향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귀가 가려우면 누군가 내 욕을 한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신호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귀 가려움의 진짜 의미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귀인의 접근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방향을 혼동하면 좋은 신호를 나쁘게 읽고 나쁜 신호를 좋게 읽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귀인을 놓쳐온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인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귀인을 큰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인은 인생의 방향을 한마디로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막혔던 길을 조용히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귀인은 반드시 귀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얼굴로 옵니다. 우연한 만남처럼 옵니다. 때로는 귀찮은 연락처럼 옵니다. 그래서 신호를 모르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지나쳐버린 귀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음양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절반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왼쪽 귀가 가려울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양에서 왼쪽은 양입니다. 움직임, 시작,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입니다. 왼쪽 귀가 가려울 때는 외부에서 당신에게로 무언가가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돈의 흐름이 다시 열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오다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손님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왼쪽 귀 가려움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귀 위쪽이 가려울 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까워지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먼 곳에서 당신을 향해 이동 중인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며칠 안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오거나 오래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뜻밖의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둘째, 귀 안쪽이 간지러울 때입니다. 이것은 소식의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결과 애타던 연락, 좋은 소식이 조만간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신호가 왔을 때는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십시오. 이미 오고 있습니다. 셋째, 귀가 동시에 가려울 때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귀인이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가 왔을 때는 주변 사람들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 자주 보지만 깊이 대화한 적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귀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막혀 몇 주째 답답하던 어느 날 오전, 왼쪽 귀가 갑자기 간지럽습니다. 점심자리에서 우연히 옆에 앉게 된 사람이 바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귀가 가려울 때 그냥 긁고 핸드폰만 내려다보고 있었다면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신호는 왔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귀인은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왼쪽 귀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신호가 왔을 때 고개를 들어야 귀인이 보입니다. 핸드폰을 보는 순간 그 시선은 화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귀는 화면 밖에 있습니다. 둘째, 그날 만나는 사람에게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귀는 당신의 실력보다 당신의 태도를 먼저 봅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 귀는 머물지 않습니다. 셋째, 그날 들어온 연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귀찮은 번호일수록 뜻밖의 인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온 메시지,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하늘이 보낸 연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왼쪽 귀 신호가 아무리 강하게 와도 그 신호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귀인은 잠깐 서성이다 떠납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 공간이고 습관이고 마음입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귀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왼쪽이 들어오는 기운이라면 오른쪽은 나가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가 가려울 때는 지금 당신 주변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양에서 오른쪽은 음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기운, 마무리, 소멸의 방향입니다. 오른쪽 귀가 가려울 때는 지금 당신의 기운 중 무언가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은 건강의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는 거겠지. 그게 가장 위험한 오독입니다. 오른쪽
귀 가려움에도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어느 부위가 가려운지에 따라 무엇이 빠져나가고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귀 위쪽이 가려울 때입니다. 이것은 명예와 신용에 관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을 둘러싼 이야기가 돌고 있거나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가 퍼져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호가 왔을 때는 말을 아끼십시오. 해명하려 할수록 불필요한 말이 더 쌓입니다.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른 수습입니다. 둘째, 귀 아랫부분이 가려울 때입니다. 이것은 재물의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돈이 어디선가 새고 있거나 불필요한 지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당장 통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동 결제되고 있는 것들, 쓰지 않는데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 습관처럼 반복되는 불필요한 소비, 작은 구멍이 큰 독을 비웁니다. 셋째, 오른쪽 귀가 뜨거우면서 가려울 때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경고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 인연 중 하나가 조용히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운함이 쌓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호가 왔을 때는 지금 당장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아직 늦지 않은 순간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는 것 같던 어느 시기 오른쪽 귀가 자꾸 가려워 신경이 쓰였습니다. 바빠서 그냥 넘겼습니다. 한 달 뒤 오래 거래하던 거래처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신호는 분명히 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빠서 넘겼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쁠 때일수록 기운은 더 흐트러집니다. 바쁠 때일수록 신호를 더 놓치기 쉽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신호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귀 신호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을 잡으려 합니다. 새로운 거래, 새로운 투자, 새로운 인연.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기운이 나가는 방향일 때는 잡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새 그릇을 사기 전에 지금 있는 그릇의 구멍을 먼저 막아야 합니다. 오른쪽 귀 신호가 왔을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날 지출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필요하지 않은 곳에 돈이 나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갑을 한 번 더 닫으십시오. 둘째, 연락이 뜸해진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모두 잊어버릴 때 일어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 인연을 지키는 쪽입니다. 셋째, 오른쪽 귀가 가려운 날에는 중요한 계약이나 서명을 되도록 피하십시오. 기운이 나가는 방향에서 맺은 약속은 나중에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신호를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신호를 알아도 귀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귀인은 문 앞에서 돌아갑니다. 그 환경을 막고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집안에 기운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인은 사람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의 공간을 먼저 읽는다고 합니다. 공간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머무는 집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기운이 빠져나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크기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배치와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귀인의 기운은 막힌 공간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고 당신의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습니까? 우산이 문 앞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쓰지 않는 짐이 한쪽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현관에 물건이 쌓여 있다는 것은 기운이 들어오다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관에 조명이 있습니까? 그 조명은 박스입니까? 귀인은 어두운 입구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밝은 기운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현관 조명 하나를 바꾸는 것, 신발 한 켤레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 이 작은 행동이 기운의 입구를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현관을 한번 보십시오.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현관만큼 중요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잠드는 자리입니다. 잠자리는 하루 중 기운이 가장 깊이 스며드는 시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는 동안 몸은 쉬지만 기운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머리를 두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기운이 달라집니다. 머리를 북쪽으로 두면 정적인 기운이 강해집니다. 현재를 유지하려는 힘이 커집니다. 새로운 만남보다 지금 있는 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귀인을 원하신다면 머리를 동쪽이나 남동쪽으로 향하게 두십시오. 이 방향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시작과 성장의 기운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당장 오늘 밤 침대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침대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오래된 물건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몇 년째 쓰지 않는 것들이 구석에 있지는 않습니까? 선물 받았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묵은 기운은 새로운 기운을 밀어냅니다. 오래된 물건에는 과거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운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인연의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 헤어진 사람에게 받은 물건, 아직도 서랍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잘 되지 않았던 사업 때 쓰던 물건, 아직도 한쪽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물건들은 그 시절의 기운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볼 때마다 기운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묶인 기운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힘이 없습니다. 반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을 아무리 깨끗하게 정돈해도 귀인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귀인은 공간이 깨끗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그 마음을 여는 연습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현관을 치우고 잠자리 방향을 바꾸고 묵은 물건을 비우는 것, 이 모든 행동은 마음이 열리는 방향으로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열립니까? 말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습관에서 옵니다. 하루 중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느냐가 귀인을 열거나 닫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제대로 쓰는 사람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의 차이가 1년 뒤 전혀 다른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기운이 가장 예민하게 열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그리고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기운의 문이 가장 넓게 열려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가 그날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그날의 기운이 쌓여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쌓여 1년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씁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뉴스를 봅니다. 남의 일상을 봅니다. 어젯밤에 온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기운은 이미 남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핸드폰 속 수백 명의 기운이 당신의 아침을 먼저 점령합니다. 귀인의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아침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출근이야. 오늘도 힘들겠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 말들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그날의 기운을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마른 기운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그날의 현실을 먼저 만듭니다. 둘째, 어제 있었던 나쁜 일을 아침부터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운을 오늘 아침에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묵은 기운이 새 기운을 밀어냅니다. 어제는 어제입니다. 오늘 아침은 완전히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어제로 채우지 마십시오. 셋째,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몸이 비어 있으면
기운도 비어 있습니다. 귀인은 가득 찬 사람에게 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아침에 몸을 채우는 것, 그것이 기운의 그릇을 여는 시작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귀인은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인생을 바꿔주는 일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자주 보지만 깊이 대화한 적 없는 사람, 연락이 뜸해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인들을 너무 가볍게 대합니다.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연결고리가 느슨해집니다. 당연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연락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느슨해진 고리 사이로 귀인이 지나갑니다. 지금 핸드폰을 열어보십시오. 석 달 이상 연락을 안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중에 귀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딱 한 명에게만 안부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 지내시죠? 요즘 어떠세요? 이 한마디가 닫혔던 인연의 문을 엽니다. 그 한 통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귀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깝다는 마음으로 꽁꽁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운도 꽁꽁 잠깁니다. 반대로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기운도 줄줄 셉니다. 기운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밥값, 커피 한 잔, 작은 선물, 이것이 기운의 통로를 열어놓는 방식입니다. 사람에게 쓴 돈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기회로 돌아오기도 하고 귀인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기운은 순환합니다. 내보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루를 담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그날 만난 사람 중 한 명을 떠올리십시오. 고마웠던 사람, 작은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힘이 됐던 사람,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 안에서 조용히 떠올리는 것만으로 기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감사의 기운은 잠드는 동안에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더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도 귀인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아침 루틴을 바꿨습니다. 사람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돈도 사람에게 썼습니다. 그런데도 귀인이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이 모든 노력이 소용없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을 정돈했습니다. 아침 루틴을 바꿨습니다. 사람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런데도 귀인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이유를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있지 않았습니다. 잠자리 방향에 있지 않았습니다. 루틴에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말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귀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려 하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먼저 말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별것 아닌데요. 라고 깎아내립니다. 좋은 기회가 눈앞에 와도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스스로 막습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기운의 통로를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귀인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귀인이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자물쇠를 더 단단히 잠그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내는 신호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먼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격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말의 기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하십니까? 힘들다, 안 된다. 어차피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야. 이 말들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들이 하루하루 쌓여 기운의 벽이 됩니다. 처음에는 얇습니다. 하지만 매일 쌓이면 아무도 뚫지 못하는 벽이 됩니다. 귀인이 왔다가 그 벽 앞에서 돌아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될 것이다. 좋은 사람이 올 것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들은 그런 기운을 실제로 불러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말이 현실을 먼저 만듭니다. 현실이 말을 따라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번만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오늘 좋은 일이 생긴다. 작은 소리라도 됩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기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귀인을 막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감정이 지금 당신의 기운을 과거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원망은 상대방을 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향합니다. 그 원망이 쌓인 만큼 당신의 에너지가 과거에 소비됩니다. 기운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귀인이 와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운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원망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무거운 돌이 가슴에 얹히는 느낌, 그 돌을 들고 매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막혀있던 귀인의 통로가 열립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은 지나갔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든다. 그 생각 하나가 기운의 문을 조금 열어줍니다. 조금 열리면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귀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귀 가려움의 신호부터 공간, 습관, 말, 그리고 마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딱 하루만 실천하면 귀인이 열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을 꾸준히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1년 뒤 전혀 다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이 자리 잡히는데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운이 몸과 공간에 완전히 안착하는데 21일이 필요합니다.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3가지만 21일 동안 하십시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기운의 방향이 바뀝니다. 첫째,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나서 딱 한 문장을 말하십시오.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난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됩니다. 속삭이듯 말해도 됩니다. 이 한 문장이 그날의 기운을 귀인 방향으로 맞춥니다. 나침반이 방향을 잡는 것처럼 이 한 문장이 하루의 기운을 정렬시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기운은 믿음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둘째,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고마운 사람 한 명을 떠올리십시오. 이름을 알면 이름을 떠올리십시오. 이름을 모르면 얼굴만 떠올려도 됩니다. 오늘 문을 잡아준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준 사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 덕분에 하루가 조금 나았던 사람, 그 사람을 조용히 떠올리십시오. 감사의 기운은 잠드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 그 기운이 더 깊이 스며들어 다음날 더 많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날에도 억지로라도 한 명을 떠올리십시오. 찾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 연락이 끊어진 사람 한 명에게 짧게 안부를 전하십시오.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 지내시죠? 요즘 어떠세요? 생각이 나서요. 이 한마디는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닫혔던 인연의 문을 엽니다. 하루 동안 3명에게만 연락하면 됩니다. 그 3통 안에 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3가지를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과를 기대하며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했으니 오늘 귀인이 와야 한다. 이번 주에 연락했으니 이번 주에 뭔가 생겨야 한다. 그 기대가 오히려 기운을 닫습니다. 씨앗을 심고 내일 파보는 사람의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십시오. 기운도 씨앗과 같습니다. 이제 귀가 가려울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왼쪽 귀가 가려우면 고개를 드십시오. 새로운 인연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피십시오. 그날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들어오는 연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른쪽 귀가 가려우면 멈추십시오. 소중한 것이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점검하십시오. 연락이 뜸해진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중요한 결정은 오늘 하루 미루십시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신호가 왔을 때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기운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래전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인은 하늘이 보내지만 만남은 사람이 만든다. 하늘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보내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인연이 닿는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준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현관을 정리하는 것, 아침에 핸드폰 대신 창문을 여는 것, 오래된 연락처에 짧은 안부를 보내는 것, 원망하던 사람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내려놓는 것, 이 작은 것들이 귀인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운이 열리려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기운이 열리기 시작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번 해보십시오. 딱 하루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왼쪽 귀 신호를 받은 적이 있다. 오른쪽이 더 자주 가렵다. 현관을 당장 정리해야겠다. 연락해야 할 사람이 떠올랐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댓글을 쓰는 그 행동 자체가 기운을 정리하는 시작입니다. 마음속에 머물던 것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 기운이 가장 강하게 열릴 분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하늘만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 고개를 드십시오.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귀인은 이미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